네, 안녕하십니까. 2030 부산 배병관입니다. 이번 6번째 시간에는 2030년 부산의 신주거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아마 4번째 시간에 이제 서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이 강서구에 명지국제신도시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분명 에코델타시티나 명지국제신도시는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리스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바로 국제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기, 2기, 3기 3번에 걸쳐서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부산에 있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지금 현재 9번째 경제자유구역이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부산 바로 위쪽에 있는 울산에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10개의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국제도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국제도시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송도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천에 송도국제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 황해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덕국제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는 바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명지국제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지국제신도시의 정확한 프로젝트 명칭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역 명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명칭은 명지국제 업무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지국제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명지국제신도시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고, 바로 2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ABG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단계의 공사를 2021년 6월 이후로 공사를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단계는 총 135만 평에 약 5만 6천, 1, 2단계를 포함한 인구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약 58만 평으로 1, 2단계 모두 한 193만 평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린 지금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가 있는 강서구 서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명지오션시티는 이미 모든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지국제업무도시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명지국제업무도시와 에코델타시티의 모든 사업이 종료돼서 관리권이 부산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부산시는 아마 이 명지오션시티부터 에코델타시티에 이르는 약 60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주거도시를 2030년 부산의 신주거 중심으로 구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부산에 처음 이사를 갔었을 때 아파트 찌라시 중에서 붉고 큰 글씨로 평지 아파트라는 걸 적어놨을 때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몇 달 살지 않고 왜 부산에서 평지 아파트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알게 되었고, 바로 이것은 60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에서는 보기 드문 굉장히 넓은 평지가 이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평지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에코델타시티는 약 360만 평에 8만 명의 인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아마 이 계획 인구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약 193만 평에 5만 6천, 그리고 명지오션시티는 56만 평에 2만 명.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609만 평에
15만 6천 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략 한 18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지금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이쪽 리스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 5월 개발을 하기 직전의 명지국제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멀리 구름 밑에 보이는 아마 이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마 지리 시간에서 배웠던 김해 평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현재 ABG인 여기를 팝앗이라고 부를 만큼 농사를 짓던 것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뀌기 시작한 것이 약 2012년 3월에 이제 토지 조성 작업을 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이제 지금에 있는 중심 상가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2018년 4월 이제 많은 부분들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마지막 사진인 2019년 4월 사진을 본다면은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빈 여백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마 신도시를 직접 들어가 본다면은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이미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는 바로 이 땅이 2단계 ABG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ABG가 어쩌면 명지국제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 부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질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보면 지금 현재 명지국제신도시는 다시 앞을 살짝 한 번 더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파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금의 명지국제신도시가 일반 신도시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부산에 있는 함영신도시가 됐던 아니면 해운대 신도시가 됐던 정관 신도시가 됐던 일반 신도시처럼 그냥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에 불과하지 이것이 무슨 국제 신도시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게 국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단계에도 이만큼의 아파트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1단계에 16,500세대 그리고 2단계에 11,600세대 등 총 28,2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2단계는 아직까지 지구 단위 계획상에서만 결정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건설 계획이 정해진다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마 계략적으로 28,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1단계의 아파트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2단계의 아파트가 국제 업무지구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면 유효 수요 없는 아파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지국제신도시의 가장 큰 목줄은 바로 저 국제업무지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명지국제신도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많은 유수의 R&D 센터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R&D 센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은 명지의 전반적인 생활의 수준들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국제업무지구의 조성이 어려워진다면 명지로서는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될 것이고 만약 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 명지는 부산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도시로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제업무지구가 되느냐 아니면 국제업무지구가 없는 국제도시가 되느냐는 이 바로 업무지구의 R&D 센터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글로벌 캠퍼스 타운입니다. 지금 이 글로벌 캠퍼스 타운은 바로 우리 더샵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 부지 바로 왼쪽 옆부지에 글로벌 캠퍼스 타운 예정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영국 랑캐스터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2019년도 착공, 2021년도 개교를 목표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MOU 위에 더 진척된 바가 없다 보니 아직 착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오구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이 명지국제신도시에 미국의 K12 과정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영국 왕실 후원학교인 로얄 러센스쿨과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MOU는 아직까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K12 과정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12학년제와 유사한 과정으로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K12학년제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바로 국제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 만약에 국제학교가 명지국제신도시에 만들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지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국제업무지구의 조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국제학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2단계에 대한 아까 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2단계의 특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2년 정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 6월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특화로 인해서 2년간 연기를 하겠다는 저 말에는 조금은 의문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아마 이게 저의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연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전철이나 가덕신공항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더 2단계의 국제업무지구의 유치가 쉬워질 것이고 그래서 분양할 때 분양의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LH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분양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2년을 연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덕신공항이 유치가 된다면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R&D 센터들의 업종이 다양화되고 항공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기업조차도 입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경전철이라든지 가덕신공항의 문제가 바로 2단계의 운명과는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연기에 어느 정도 좌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지는 국제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명지 신도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국제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송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명지의 미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송도는 명지와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명지가 절대 송도만큼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명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송도는 단군 이래 최대 건설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곳이고 명지는 송도에 비해서 땅의 규모부터 시작해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지 국제신도시가 송도와 같은 국제도시가 된다가 아니라 송도가 갖고 있는 국제도시의 그러한 핵심 부분들을 가지게 된다면 스몰 송도의 모습만 갖추게 된다더라도 명지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송도의 랜드마크 건물인 동부가 무역타워 센트럴파크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 높이의 건물을 롯데월드타워에 내줬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 최고 높이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송도에서 가장 중요한 유엔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그리고 유엔도서관 등이 들어와 있는 G타워입니다. 바로 G타워가 랜드마크 건물은 한국무역타워가 되겠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건물들은 G타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되어 있는 국제대학입니다. 지금 뉴욕 주립대학교를 비롯해서 조지 메이슨, 유타, 켄트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이 들어와 있고 지금 또 국제대학 하나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그리고 인천카톨릭대학교 송도캠퍼스, 그리고 인천재능대학교 송도캠퍼스, 그리고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그리고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등 4개의 국제대학과 6개의 대학이 있는 10개의 대학 캠퍼스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지가 이만큼 많은 대학을 유치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글로벌 캠퍼스 타운을 유치하게 된다면 명지 역시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부산의 백스코와 같은 컨벤션 센터인 송도 컨벤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G타워에서 바라봤던 모습인데 아마 연예 프로그램에서 송일국 씨가 삼둥이를 데려와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던 송도의 자랑거리인 센트럴파크입니다. 예, 센트럴파크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센트럴파크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유람선을 타고 밤에 야경을 촬영한 모습이고 이러한 아름다운 야경과
아름다운 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송도국제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지국제신도시가 송도만큼 된다는 뜻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송도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면 명지국제신도시 역시도 수도권 이남에서 가장 빼어나는 국제도시로 탄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명지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제도시가 되느냐 국제도시가 되지 못하느냐의 그 갈림길은 바로 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 국제업무지구의 조성에 관해서는 제가 정규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